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행정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간략하게 듣고 지금 또 질의하실 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간략하게 핵심만 그렇지 해주시니까 오늘 그 수고하시는데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남 의원님께서 많은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는데 상세히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입 엄면에서 본통으로 들어올 때 전입 순서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 옛날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4대수 처음에는 순서대로 들어가다가 또 개정을 해서 4대수로 하다가 지금은 뭐냐면 그 규정도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들어온 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인사 운영을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6급 승진을 하는 것만 다 읍면으로 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급 승진해가지고 보직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후보직자가 한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는데 40명을 넘게 인사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일도 물론 열심히 이게 해야 되지만 일보다도 얼른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아갖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조직 운영 자체가 어렵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후보직자 중에서 보직을 안 받고 후보직으로 본청에 있다가 군중에서 보직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하고 또 적성이 읍면 적성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고 근무하다가 군대에 들어온 사람하고 후보를 해서 자기들 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급 후보직자 중에서 읍면 적성이 맞고 그렇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읍면에 가서 보직을 받아야 되고 또 군청에 적성이 맞아서 군청에 근무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청에서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읍면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 근무 6급 후보직으로 있다가 읍면에 나가 근무하다가 군청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 서상 김현명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공무법과 규정, 또 법령 이런 걸 다 준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직 운영상 일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남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인데요. 그게 제27조 정보 전출의 제한 1항에 여기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쭉쭉쭉쭉 있고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명입니다.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보 임용의 원칙 제26조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아까 창조과의 암묵의 개장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요. 전문성과 매너리즘의 그 조화를 위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공무원의 정원, 현원, 현황을 부서별 직급별입니다. 정원이 지금 668명인데 현원이 지금 637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31명 맞습니다. 예, 예. 부족합니다. 네. 그죠? 자, 일반직 경우 27개 직렬 있고, 자, 27개 직렬인데 그 22개 직렬에 이제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5개 직렬 빼고는 다 부족입니다. 자, 축산직을 보면 정원이 5명인데 7명입니다. 2명 오바입니다. 그리고 임업직은 정원 9명인데 현원이 10명인데 1명 오바. 환경직 정원 11명인데 12명. 건축직 자 16명인데 17명입니다. 통신기술 1명인데 2명입니다. 지금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이 5개 요 직렬은 1명씩 내지 2명씩 오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22개 직렬이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오바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정원에 대해서 오바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단수 직렬로 현원 위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수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농업, 행정시설, 또 시설 또 간호, 또 되게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 복수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수 직렬입니다. 복수 직렬은 오바된 부분하고 그 복수하고 함께 연결돼서 전혀 오바된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정보 제한기간 1년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방금 설명한 부분이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전 정보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정원은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원이 초과된 그런 직렬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협법 절차 거쳐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서별로 정원 현황을 보면 자, 주민생활 같은 경우 시간이 지금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 31명인데 30명입니다. 자, 부족합니다. 얼마나 주민생활실 잔일이 많습니까? 업무량 과다합니다. 자, 과다해집니다. 안전총괄과 자, 정원이 24명인데 현원 26명입니다. 여기도 초과되어 있네요. 자, 산림 녹지 16명인데 17명입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들을 적합하게 조정하시고 그리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가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명씩 다 결혼되어 있고 옷 같은 경우 2명이나 결혼되어 있습니다. 다 보충해서 모르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받았습니다. 발탁인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발탁인사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 희망 신청을 해도 몇 년씩이나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좀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안 되면은 말은 안 하신 분들 시간을 드리고 우선 답변 듣고요. 그러면 다른 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또 총리한 김장관님께서 우리 조직을 위해 걱정을 하고 결혼까지 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31명 결혼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공채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22일 발표가 나서 지금 그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 9월 한 16일경 되는 같으면 다 임용이 가능해서 전혀 결연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발탁인사 기준을 좀 말씀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발탁인사 기준은 인사권자 임용권자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이쪽 부서에 와서 근무를 시키는지 지금 그 하는 것보다 운성 조직 운영상 낮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6개월 미만이라도 사전 정보기를 거쳐서 그쪽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나락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 뒤에 거 두 번째 거. 그 정보 희망. 정보 희망. 네. 다시 한번 맞아. 그러면요, 제가 정보 희망 신청해도 몇 년 동안 그대로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보 희망 신청을 이번에 한 87명 신청을 했는데 한 60% 정도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들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직 운영상 좋다고 판단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게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2년 이상일 때는 또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조금 그 인사 부서에서 봤을 때 이제 인사 건자에서 봤을 때 두 사람 중에서 일상이 그쪽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게 그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어떤 특정 자리에 서로 한 3년 더 경쟁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 수용이 약간 100%가 개인의 정보 희망자는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강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발탁인사 그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탁인사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공감을 해야 되고 이 수긍하는 그런 발탁인사가 돼야 된다라고.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한 지금 가지만. 저 의원들끼리 서로 좀 시간 낭비를 해서 질의가 되도록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이완철 미안한 의원님 위원님, 자료를 제가 예, 위원님. 요청을 좀 마무리 좀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개인별 정보 신청, 그 부서장 추천 현황, 요 정보가 미반영된 요 사유가 뭔지에 대한 현황, 여기에 대한 서류를 좀 검토하면서 제가 추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지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의원님 이사 관련 답변으로 가장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걸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익순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그 일선권도 이용 실적을 보면 90일 해야 되는데 5일, 올해는 90일 했는데 하루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해지는 안 됩니까? 계약 기간이 20년이라서 지금 꼭 계약한 7일째가 2008년인데 2028년 되는 어쩌면 또 원금을 가우기가 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지를 하면은 뭐 원금 뭐 전혀 못 받습니까? 전혀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저희들이 한번 컨트롤 해봐야 되는데 다 받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20년도 방치하는 것보다 좀 다른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재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 잠재적으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좀 직원들 의견을 물었어요. 좀 좋은 시설로 좀 계약을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내 자치단체와 장애관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결연 현황을 보면 내국과는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 2개와 국내는 곡성군을 비롯한 6개 도시와 자매협력되어 있는데 교류 실적을 보면 필리핀 카르모나시와는 전혀 교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교류 실제 이명령이 제조하고 교류 실적이 있는데 이 까르모나시하고 굉장히 매일 때는 가장 먼저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근데 실제 그쪽하고 지금 이래 보니까 하고 교류할 부분이 실제 별로 예 없었습니다. 교육 관계도 또 인물거리라서 교류하는 것을 검토를 위한 해보고 있는데 이쪽도 환경이 너무 또 열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교류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뭐 부부의 자매 도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류방은 없는 그것이 지금 뭐 당장 뭐 교류할 수 있는 뭐 예산이 아니든 지금 없는 그런 상황. 그 방안이 없으면은 다른 외국 도시 우리 국의 현실과 실정이 비슷한 대로 그 교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교육하고 교류를 하든지 지금 뭐 농산물하고 교류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호주 라디아를 뭐 중심으로 한그 서호주 이런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쪽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 뭐 성사되기 있는 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 도시와 그 형식이 거치지 말고 내지는 교류로 지역 농특산물 공급이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현주석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지수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사는 인사권자인 문서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인사 행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하는 것 또한 의회의 권한이기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의 인사행정과 관련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사는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을 전례 없이 한 달 넘게 달구면서 현재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로 인한 자금은 부서에게 직결되는 만큼 인사관장 부서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바로선 기본 틀을 잡아 인사권자가 바로 가도록 하고 가사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바로 잡도록 보필을 해야 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인사행정은 인사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인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외해를 최소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이 업무에 충실하게끔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직급과 직렬에도 합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청 진입 등에 있어 기본 원칙이 무너진 부분이 곳곳에 드러나다 보니 전례 없는 한 달 넘게 원칙과 형편을 무시한 인사라고 조직 내 여론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규칙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행정을 통해 인사권자를 보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사님 간단하게 네. 요번 인사 때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방이 올라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전에 인사 예고를 통해서 승진을 어떻게 하고 보직을 어떻게 하고 증권을 어떻게 하고 인사 원칙을 통해서 다 공개를 했고 그 틀 안에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를 해서 한 걸 보고 단순한 인사를 한다고 해서 법령이 온다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보를 하다고 해서 법령이 온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 절차가 사실 정보기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지지율 불구합 부분은 인사운영상 불구합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11달까지 계속 획득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참고 자료를 보고 봤는데 아까 김한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속해 있거든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런 문제점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님 질의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행정감사 15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세트 운영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돼가다고 좀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읍면에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도 학습장이고 교육장이고 주민 의사를 들어가는 있지만 민주주의 절차고 그래서 운영을 시행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해가 활용을 해서 각자 읍면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맞지? 예. 예상 지원을 보면은 운영비, 강사료 이런 수당이 있는데 저도 본인도 자치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만 자치 활동을 하는데 운영비는 그렇게 해주고 또 강사료는 프로그램 강사 홍보라든지 서예 교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 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런 수당은 사실상 이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고 식사비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읍면을 보면 프로그램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도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알만하면 다 있고 그러고 다음에 또 할 건 어렵고 그런 실정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은 실시돼야 되는 것이 생각이 들고 가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돼야 운영이 되지.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정비하는 김정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잘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지금 시범적으로 전국에 읍면 수의 1%에 해당하는 3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위해 해보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기관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강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해가지고 생긴 그런 문제점을 조출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창군에서는 그럼 시험대를 하는 면이 있습니까? 북상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그거하고 같이 이행을 되니까 예. 안심마을 거기에 몇 개가 있고 30개가 전국에 하도록 되어 있고 30개 중에서 또 그것을 가장 우수하고 그런 읍면에 대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안심마을 이걸 지정해서 10개 전국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위원회 센터 운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부상면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부상권에도 자치위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동입니다. 이용 의원과 김용환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참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인사가 만나락하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의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좀 오해사하게 하는 게 아까 이용 의원이 150페이지 보면 기간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계약기간 2년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더라도 계약기간 2년이 최소한 마치고 난 후에 공무직을 임용하고 오해를 안 사는데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돼가지고 공무원 임용을 시키니까 또 오해하는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니고 2년하고 이 사람이 근무한 기간은 2년이 넘는데 네. 근무한 기간은 2년이 넘는데 근무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의 체육청소년 사업소의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되었고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근무한 기간이 좀 작은 아이가 12년 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드리면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기간제 최초 임명은 2012년 4월 23일이고 연도에 김경래 씨고 때 공무직 임명은 2013년 1일인데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옮길 때 어차피 계약기간이 오도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직 2년 만료하고 다시 오전에 몇 년을 근무했든 간에 어떻게 볼 때는 최초 임명일이 기간제가 2012년 4월 23일이거든요. 김경태 씨 한번 보십시오. 김경태 씨 보면 최초 임명 2010년 4월 23일이고 공무직 임명일 2013년 1월 1일이면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습니다. 이거 아까 지금 운동을 하는 김현당 의원님하고 영의원님 말씀한 분은 2014년 임명으로 150대 최고 하단 이걸 말씀을 남기고 그러나 지금 저 현남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2013년에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이든 14년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온 것 같으면 기간제 2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2년이면 2년 지나고 난 시점으로 공무원을 임명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간제 2년이 끝나기도 전에 공무직으로 임명을 해버리니까 어떤 모양이 모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게 세부 내역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임명의자라 하는 여기 임명의자라 우리 잘고 기간제 네. 최초 임명이 우리가 그 계약을 이게 근무를 기간제는 근무를 하다가 2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시 들어와야 되는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는 그 전에 근무한 거는 표기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안 돼도 방금 제 얘기는 답변이 하시는 또 자료 보면 어차피 기간제가 앞에 10년을 했던 날에 기간제 최초 임명이 2012년 4월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직 임명이 2013년 1월 1일 같으면 기간제가 2년 같으면 2년 채우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해버리면 오해 아닌 오해를 안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지금 한 70저희들이 2년 되는데 예. 다 거기 만료되는 시점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대부분 전환한 겁니다. 지금 75명이 대부분 72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콘도 공무 137쪽입니다. 그 콘도 문제 말입니다.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투자 대비에 복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권재현 의원님처럼 말씀드린 거 계약해야만 돈 얼마 못 받습니다. 제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럼 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첫째는 사용을 안 하면 공무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막 연말에 이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무슨 헌일이거든요. 누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 공무원들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름 휴학기로 정해주면 됩니다. 여름 휴학기 개인이 사실 찾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리조트하고 매달 며칠 날 공무원들 600 몇 명 되는 분들 날짜 정해갖고 학기 휴학기를 지정해주면은 많이 갑니다. 보통 막 학기 휴학기를 정하는데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최소 물에서 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좀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은 또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갖고 학교 휴학기로 정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제안입니다.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바이간이 맞기 때문에 제가 잘 합니다. 예, 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한번 예. 묻지 165페이지. 그 천사운동입니다. 천사운동. 어제도 이제 기획감사실 할 때 그런 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뭐 주간지든 일간 주간지에 보면 이게 군수님 홍보하는 사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어제 말씀드린 기부자가 군수님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다면 갈 수 있는데, 저도 이 계좌를 12자 지금 드러났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보면 104만 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높은 기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기부하는 분들 보면 그 명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그럼 그 기부는 한계가 있으니까 순수하게 1계좌 1,004원 하나도 자동 이체를 갖고 한 부자도 좋고 10부자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뜻을 밝혀가지고 104만 원 들어오고 뭐 1,400만 원 들어오는 이런 기부보다 통장에서 1,004원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기부자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이 좋은 천사운동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정에 180에서 1초 1사입니다. 저는 한문을 잡는데 1초 1사 갈 때 사자는 무슨 사자를 씁니까? 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초 1사 제도가 나온 게 기업체에서 농촌을 살리자. 그리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내 고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1초 1사 제도. 기업체가 보면 13개밖에 없습니다. 그 병원이 두 군데고 사실 행정기관, 뭐 공사, 관공서는 사실 1사 1촌제에 대해서 근본 뜻을 어긋납니다. 그래서 1촌 1사, 그래서 대기업의 한개 마을을 제가 운영 공약으로도 내놨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군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체, 거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추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럼 마을마다 1촌 1사 자매기를 맺으면 농산물을 팔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좋은 보장받는, 보증받는 어떤 농특산물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는 이런 방학 때 애들 그 농활동도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14 자문을 했는데 오늘의 행정, 공사, 관공서보다 기업체, 또 병원은 또 의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체 쪽으로 수량님들 위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좀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분수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갈 생각을 가졌던 앞으로는 인사 참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인사 관련 상기한 자체 감사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성적서 평정도 부적장이 가지고 담당자가 오시면에 또 뭐 인사가 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현 시점에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 너무 그 인사불만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인사불만의 소리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보시고, 저는 그 성진 서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진 서열은 보통 지금도 한 400여 이래 합니까? 400으로. 네, 한 사람 쓸 때 400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에 이제 성진 서열 이걸 좀 점수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래 매겨놨는데 1번을 안 하고 3번, 4번을 더 성진을 시킵니다. 이래 했을 적에 그 1번을, 2번을 안 하면은 일단 특별한 그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수는 우수하게 준하놓고 밑에 해버리면은 이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물론 뭐 인사 규정이나 법에는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겠죠. 돼 있겠지만은 어쨌든 서열을 좀 지켜서 승진시키기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간단해요. 예, 예. 그 요번에 저희들 7월 인사 때 18명 승진을 했습니다. 5급 2명, 6급 이하가 16명인데 6급 이하 16명은 전부 승진 후보자 명부 선수기로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다만 뭐냐면 승진 후보자 명부 수기로 안 넣은 부분이 5급 승진이 두 사람이 있는데 5급 승진은 잘 아시다시피 부수장이고 검찰장이고 부서의 책임자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력, 조직 장악력, 경력 이런 부분 또 인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 대상자들이 결정을 했는데 1번이나 실제 보면 2번이나 3번이나 0.1, 2, 3이나 제 사람이나 평균을 한 번 이래 이 사람을 1번 주고 저 사람이 2번 주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게 기준도 없이 한 번 바꾸면 또 서로 바뀌게 되는 5급 승진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자는 너무 우리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왜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6급 이하는 그 직업들이니까 그 순서대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들 되게 그 불만이 일본 뒤에 나는 안 된다, 뭐 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서운함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진행 이어졌지요? 의사 진행관은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또 국가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거 지금 반밖에 못했습니다. 조금 어저께 국내 식당에서 바로 먹으니까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뒤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오후에 행정과 제가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주제만 한 10분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사실. 네. 예, 저기 인정은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무행정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들이 유일하게 집행부의 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바르게 했는지 그걸 지적하고 잘 조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정신도 물리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들어왔습니다. 김남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 김원현 의원님, 그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하니까 행정감사가 꼭 여기서만 하는 그 서면 질의도 해가지고 충분히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더 좀 부족한 거는 서면으로 답을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답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 예. 서면으로 받는 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연론적으로 나갑니다.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식사 시간을 줄이는 건 좋은데 어차피 하려면 본위원도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 회의 어떤 진행을 맞추다 보니까 저도 다 하고 줄이는데 이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뭐 행정사무기관도 행정감에도 다 못하죠. 그래서 일단 전체 맞추고 서면으로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 그래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기획과도 오후에 우리 넘겨서 하지 예, 않았습니다. 예, 예. 그죠? 김양란 어제 오후에 김양란 의원님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올 김양란 의원님께서 너무 시간표를 다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갖다 세컨 네컨 준비해가지고 시간이 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 역시도 지금 두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이렇게 되시지 있기 때문에 않겠습니까? 오해하시면 방금 우리 현남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내가면 안 되겠습니다. 충분히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많다고 이거는 거창군의 사업이나 행정이 사활이 걸린 인사문제입니다. 행정과의 감사는 어제 기획과처럼 오후로 넘겨져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의원님들이 준비한 것들이 내놓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 강철 예, 의원님. 그렇죠. 저도 6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친구가 우리 의원들이 열정도 마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 부분은 그러는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올해 좀 진행을 좀 하시면 좀 편안한 생각입니다. 모든 권한은 우리 특별위원장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양란 의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발언을 좀 많이 또 하고, 또 충분히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부분도 좀 이해를 좀 그래 좀 네, 우리 김양란 의원님 현재까지 참 열정적으로 정말 감사를 잘 했습니다. 방금 우리 강치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그래 따지고 나중에 우리 총체적으로 감사 결과는 또 집행부에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러면 중식 시간도 예, 지금 넘었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제가 그 서면으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별 정보 신청, 아까 저 부서장 추천 현황, 네, 자료 제출은 미반영료 제출해 아니 주십시오. 사유 현황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거창군 새마을에 굉장히 활동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그 3단체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0년부터 해가지고 14년 해서 5개년간 노사협의 내용 반영 결과 제출 바랍니다. 요 군지부, 노조 군지부의 그 홈페이지 의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들어가 봐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적재적소 인력 배치, 직원 사기 진작 이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직원들의 불만 최소화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그 불협화음이나 그리고 저 직원들이 물론 이제 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 예외 상황이 일반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시에는 이후에 사태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실 이유는 없지야. 더 이상 기대할 이유는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수님 계속 오전에 계셨는데 오후에는 결제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결제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과는 소통, 협업을 통한 창조적 조직 운영을 목표로 소통하는 인사, 상쇄하는 조직 운영, 군민 의식계획 운동 추진, 향후의 활성화 등 입적 네트워크 강화, 화학과 협력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조직을
운영 관리한 부서로서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 배치와 공무원 후생 복지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남 의원이 요구하신 정보 미반영 사유 내역 현황, 또 부서장 추천 현황, 거창군 3단체 현황,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노사 협의사항 등을 9월 1일 월요일 10시까지 동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